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효성화학. 효성화학 오늘 조금 강보합인데, 이 종목은 여기 왼쪽이 월봉이에요. 월봉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죠. 19만 7천 원대가 보게 되면 19만 7천 원, 그리고 조금 더 밑을 보게 되면 18만 3천 원. 그러니까 왼쪽 외가 월봉인데요. 여기가 저항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저항이었고, 여기 올렸다가 눌림을 주고 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머무르잖아요. 여기가 이 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저항의 교차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47만 5천 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났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역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것은 한 레벨을 주가를 높여놨었잖아요. 여기를 이 기점으로 해서 여기. 근데 여기를 깨지만 않는다면, 즉 이렇게 저항을 받던 가격대, 그리고 올렸었잖아요. 지지를 받은 가격대, 그리고 이렇게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자리를 돌파시키고, 이렇게 돌파시키고 눌림을 주고 올라갔다가 쌍봉을 만들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내려왔는데, 소위 말해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제 멈춘 거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자리를 지지와 저항대, 가격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자리는 가만히 봐보면요,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고점이 여기 이제 일봉이에요. 아래에 있는 게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계속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샀다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월봉하고 주봉을 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지금 가격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봉과 월봉과 일봉의 시야가 동시에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보면 2020년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서 한 1년 한 반 정도의 흐름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 2018년서부터 보게 되면 한 4, 5년 정도 보이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저항이었던 가격이 지지를 받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뭐라 그러냐, 기술적 반등이 있을 만한 자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의 분석,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관찰하는 거. 근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황 대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려오는 흐름이 아직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19만 7천 원에서 18만 원대가 반등이 일어나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이렇게 소위 말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살피지 않으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리죠. 그리고 여기는 거의 완벽히 역배열의 그림이 보일 겁니다. 역배열의 그림이. 그러니까 가치 하락의 연속이 왔을 때는 누구나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엄청난 공포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저녁 때 밤에 9시, 아니 10시부터 11시 30분 정도까지 저녁 때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하잖아요. 이제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흐름에, 이 자리가 자연스럽게 가다가 흐름이 깨져버리면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그 폭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많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자리가 이제 그런 자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될지를 살핀 다음에 흐름이 바뀌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효성화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건데요. 우스갯소리로 그냥 요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친구 매매법, 요거 뭐냐면, 친구가 물렸다고 하소연한다. 친구가 몇 퍼센트 정도 물려 있는지 떠본다. 친구가 물린 지 마이너스 30% 정도 되면 관심 종목에 놓아둔다. 그 말은 물렸을 때 이 정도가 한 30% 이상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굉장히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친구가 40일 정도 되면서 곡소리를 낸다. 이 얘기가 공포거든요, 공포. 우리가 이런 자리를 투매 자리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소위 말해서 저런 자리가 이격이 굉장히 공포다, 깊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는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 차트가 이제 박스권 횡보라든지 저항과 지지선을 그리며, 그죠? 이 말인데, 정배열 차트를 그린다면, 이렇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매매를 시작해본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우상을 그리면 올라간다. 그죠? 친구 평단까지 오면 이익 실현한다. 그러니까 3, 40% 이상의 손실분은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왜 그러냐면 매물이 되니까 지겨우니까 이제 기다렸다 그런 친구들이 던지게 된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하도 뭐 저도 한 30년 동안 시장을 쳐다보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친구 매매법이니 이런 말 하는데 아마도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지지와 저항, 그런데 시야가 좁으면 위치 파악을 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요,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동시에 보면서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가격대가 얼마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그죠? 이렇게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다. 소위 말해서 주가는 어차피 어느 위치에서 올라가든지 옆으로 기든지 내려가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따졌을 때는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뀔 때도 어차피 저점이 높아져요. 위로 가려면. 그 다음에 저항이 지지를 받을 때 어차피 올라가는 이 지지는 높아지고요. 그죠? 반면에 내려올 때는 고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이건 고가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흐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흐름. 그리고 일정한 폭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채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그 이상을 넘어가면 폭대로 간다. 그런 이제 우리가 오버슈팅 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통일된 용어는 아닙니다. 각자 이제 보는 눈에 따라서 그냥 표현들이 다 달라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지지와 저항이죠. 효성화학이 이런 면에서는 월, 주일 동시에 보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친구가 공포를 느낄 만한 자리, 그 다음에 진폭 정도, 이런 정도가 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효성화학은 월봉 기준으로 해서 아마 관심 대상으로 가지신다면 아마도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지지와 저항 트렌드까지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머리를 잡고 돌아가는 정배열 모습이 좀 갖춰진다면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지지하는 모습 보고 돌아갈 때 정배열로 돌아설 때, 그러니까 여기를 정배열 그리며 차트 정배열을 그린 다음에 이 얘기가 다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의 찜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